안녕하세요. 삶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6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4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3월 13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은 기해년, 무진월, 갑신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 갑신이 됩니다. 자, 오늘 명식은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인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사주의 배합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어떤 월이냐, 이거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틀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인 갑을 먼저 놓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목화, 토, 금, 수 중에서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은 나무인데 우리가 굳이 나무다 이렇게 굳이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냥 목 하면 다 뭐 알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목을 나무로 화를 불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목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목에 해당이 됩니다. 양목에 해당되는 갑목은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큰 숲을 이루는 나무. 쉬운 말로 이게 제가 전에 여수 쪽 모양 무슨 산성인가를 갔는데 거기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되게 보면 어른으로 한 다섯 여섯 명이 이게 팔을 쭉 뻗치고 감싸 안아야 이게 될 수 있을 만한 진짜 고목이죠. 옛날 그러한 아주 크고 높이 자라는 나무 있죠. 플라타너스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런 큰, 아니면 낙낙장송 같은 그런 큰 나무들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초, 난초 뭐 이런 거 있죠. 뭐 오이도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각종 채소들 있죠. 그거 다 을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경금 같은 걸로 작벌을 해서 궁궐의 기둥이라든가 사찰의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집을 지을 때 대들보라든가 이렇게 어떤 버팀목 같은 것, 이걸 다른 말로 동량지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갑목의 용도에 해당이 돼요. 원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는 것이지만 을목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을목 질환을 뽑아다가 기둥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 뭐 을목을 뽑아다가 어떻게 뭐 집에 서가라이를 쓸 수가 없겠죠. 집이 다 무너집니다. 집에 짓지도 못하겠죠. 그런 거 가지고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목적은 꽃을 피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갑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갑목도 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갑목도 꽃을 피울 수는 있겠죠. 지금 뭐 봄 같은 때 뭐 매화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목련은 얼추 뭐 이제 다 이제 꽃잎이 이제 시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목이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는 있는 것이지만은 엄밀하게 용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를 놓고 봤을 때는 갑목은 어떻게 돼요? 동량지목으로서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큰 버팀목, 대들보로 쓸 수 있는 것이 원래 갑목의 용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목이 태어난 월령을 한번 보죠. 진월이라고 하는 월령입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늦봄. 문익환 목사님이 호가 제가 늦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늦봄, 즉 개춘 아니면 모춘이라고 하는 때에 해당이 되고요. 계절로는 봄이지만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토가 기본적으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중에 있는 본기가 무토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왕절에 해당이 되지만은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그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계월 즉 진술충묘는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월은 진월에 대한 상반월은 원래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절기가 청명과 곡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이 지나야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곡구는 뭐 월이 바뀌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는 이제 입하가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절기를 설명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대략적으로 청명 후 10일까지 10일까지를 상반월로 놓고 보게 되고요. 청명 후 10일 이후가 되면 이때 하반월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청명 후 고구 전까지로 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청명 후 한 10일 정도까지를 상반월로 보게 되고요. 그 이유는 하반월로 본다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상반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을목개수가 사령하기 때문에 수목이 세력이 있어요. 수목이. 그 다음에 하반월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무토가 사령하기 때문에 이때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수는 진에 이르게 되면 이거는 수의 묘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금은 어떻게 됩니까? 금은 여기가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양지. 그래서 수는 원령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고지, 묘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왕하다는 볼 수는 없겠고요. 금도 절대지를 지나서 양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세력이 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화토는 여기가 다음 4월로 가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화토가 진에 이렇게 되면 이건 관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토는 굉장히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진월에 강조 드리는 건 뭐냐면 진월은 오양이 진기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없다 하더라도 화가 세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진월인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덥습니다. 그죠? 이것이 벌써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같으면 크게 조후 더 이상 뭐 따뜻하게 하는 어떤 조우의 의미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인묘월만 해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한 달 전이 뭐예요? 벌써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꽃샘 추위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좀 오싹오싹 좀 추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에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봄에도 이렇게 꽃샘 추위가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진월이라고 하는 것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인월이나 묘월에 비해서 조후의 개념은 그만큼 필요치 않다. 왜냐? 오양이 진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진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이때 태어나게 되면 화가 약한 걸로 놓고 보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포태법으로 진월을 놓고 보게 되면 화토는 굉장히 세력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주인공 목은 어떻게 됩니까? 목은 인의 임관에 해당이 되고요. 묘월의 제왕에 해당이 되고 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쇠지에 해당이 되죠. 일단 최고 피크 임관과 제왕을 지나서 일단은 기운 자체가 하향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쇠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쇠갈해진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뭐라 그랬죠? 봄이라고 그랬습니다.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진월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가지고 목이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한 점만 더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인월이나 묘월의 목처럼 아주 왕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또 진월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서 일단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일간 간목이 좀 쇠갈해지는 그런 것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간목 자체가 원령에 뿌리는 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 더하여 인목 내지는 묘목 내지는 해수 같은 것만 한두 점, 해수는 좀 그런가요? 인목, 묘목 정도 하나만 더 있으면 이거는 마치 봄, 인묘월의 목과 같이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경금을 쓸 수가 있어요. 경금으로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간목은 동량지목으로서 작벌해서 대들보라든가 이런 석가래 같은 걸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인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이건 준방합 내지는 방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진월이라 하더라도 또 하반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금이 청명후 12일째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월에 속한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경금을 쓸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생황하기 때문에 정화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경금으로 정화로서 경금을 이렇게 이렇게 억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금이 있게 되면은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이 뿌리를 두면 더 좋겠지만 자 진월 같은 경우는 인월이라든가 묘월하고는 달라서 이 진토가 습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습토가 경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경금 자체도 이렇게 약하진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병화 같은 거 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왜냐 병화는 경금을 거의 파극시켜 버리기 때문에 썩 좋지 않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진월에 태어나서 간목이 묘라든가 인에 뿌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경금을 느닷없이 쓸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없고 그냥 간목이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금을 쓰긴 써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목 자체가 쇠갈해져 있다. 쇠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일간이 약한데 칠살 경금을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이 약한 중에 칠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일간인 간목을 파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자체를 또 그런다고 해서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걸로 제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일간이 약한 중에서 병정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일간의 기운도 빼게 되고요. 경금을 오히려 경금도 솔직한 말로 진의 생존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지로 뿌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놓고 본다면 경금도 파극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임수 같은 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금이 간목을 파하는 것을 임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수를 생하고요. 수가 금을 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경금이 간목을 파하진 않고 경금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 자체가 약한 중에 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목을 생하기 때문에 간목의 나무와 줄기가 이렇게 마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구애됨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인묘를 봐서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그냥 능히 경금 같은 걸 쓸 수 있겠고요. 오히려 제자 약사를 해서 경금을 좀 더 왕하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비경겁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부득이 쓰긴 쓰되 이때는 반드시 인성인 수가 있어서 통관상생해서 이걸 어떻게 돼요? 살인상생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두 가지 일간이 왕하냐 일간이 왕하지 않느냐를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왕한 경우는 그냥 경금을 쓰고 재성으로 경금을 생하든 아니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든 그렇게 용도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일간이 왕하지 않고 약하다고 봤을 때는 경금을 쓰되 어떻게 돼 이때는 인성이 있어서 통관상생해서 살인상생하는 국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기본 룰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은 갑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기해년이기 때문에 기해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신금이 있어서 갑신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오늘은 청명후 12일이 되는 그런 날이죠. 청명후 12일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 돼요? 하반월이 된다 그랬죠. 하반월이 되니까 토가 세력을 갖게 되고요. 그 반면에 상반월이 아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은 그래도 많이 좀 쇠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이건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기 때문에 생조하고 하는 개념과 통근하는 개념이 다른데, 자, 간목이 신금에는 통근할 수가 없죠. 근데 신중에 있는 임수가 암생해서 간목을 생주해주는 그런 공력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 진위살인상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해수 같은 경우는 간목 자체가 통근할 수가 있어요. 통근의 개념 아시죠? 자, 간목이 지지로 뿌리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상생의 개념하고는 수생목이라고 하는 상생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 자체가 해수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극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재성에 비하면 어떻게 돼? 일간이 약하다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동량지목을 쓰기 위해서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일간이 너무 약한 중에 토가 너무 왕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국세가 제타신 약이 되는데 관성 칠살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살 태과하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재성이 왕하고요. 신금 자체도 일간이 약해서 그렇게 능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생시에서 목을 봐서 비견이라든가 겁재를 봐서 일간을 방신해 주는 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 이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뿌리를 수 있는 것은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뭐 진해도 뭐 진중 을목 이런 것에도 뿌리를 전혀 못 두는 것은 아니죠. 하반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목 자체도 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재와 살이 같이 이게 좀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거나 어떻게 됩니까?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면 좋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돼요?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제격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도 뭐 정평관 나눠서 뭐 관사론잡 이렇게 논하듯이 이거는 뭐 정편혼잡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편혼잡 논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큰 틀에서 제다신약 내지는 제살태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너무 크게 뭐 글자 하나에 너무 민감하셔가지고 이건 뭐 정편이 따로 있으니까 정편제 혼잡으로 놓고 보시지 말고요. 이건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제다시냐 내지는 제살태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맨 먼저 갑자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토가 왕한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니까 이거는 수가 왕해지게 됩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을 뜻하는 거죠. 이거는 계절의 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항상 원령을 득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묘진 방합이 되려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화가 되기 위해서는 4월, 5월, 미월, 신유술, 서방금이 되려고 하면 신월, 6월, 술월, 해자축이 되려고 하면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해서 항상 월지를 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인묘진이 다 있다 하더라도 방합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자진이 되게 예를 들면은 방합이 되기 위해서는 원령을 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이 있고요, 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사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뭐, 여기 진이 아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고 여기가 진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인, 묘, 진이 다 갖춰졌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방합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방합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왜냐, 인묘진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에만 가능해요. 근데 이 글자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화양전엔 5월에 인묘진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론 목이 좀 왕해질 수는 있지만 방합이 형성된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항상 월지를 득하고 있어야 방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고 성립될 수가 있어요. 아무 때고. 아까 같이 신자진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자진이 성립될 때 오가 오가 있을 때 여기가 진이 있으면 이것도 신자진이 되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계절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원령에 구애받지 않지만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꼭 월지를 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자시가 되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다음에 여기 연지에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지지로 수가 굉장히 왕한 거예요. 그죠? 수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인성이 태중한 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임수까지 투출했으면 완전히 왕한 것이 되는데 임수가 투출했진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로 완전 수국이죠. 이거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토를 용신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토로서 수를 제하고 화로서 토를 생조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도 사주 국세가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토를 용신으로 쓸 때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목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있어서 간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 방신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주 국세가 바뀌었어. 그래서 무토를 용신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화가 있다라고 하면 화로서 이 무토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사주 국세인데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목은 무토를 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무토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간목은 오히려 병이 되는 사주국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글자 하나 차이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병인시를 놓고 보게 되겠습니다. 병인시가 되면 약한 간목이 시지에서 인목을 보니까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 같은 것이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뭐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인신충 지지로 인신이 상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없어도 내적으로 암적으로 화가 약하지 않다 그랬죠.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병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건 날씨가 봄인데도 굉장히 좀 뜨거운 봄 있잖아요. 봄인데도 굉장히 더울 때 있잖아요. 그죠? 고와 같은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가 왕에서 문제가 되는 중에 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토는 일간의 기운을 목생화해서 설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는 다시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다 신약인데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중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다시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토를 생해 주게 되니까 결코 좋은 역할은 할 수가 없겠죠. 더 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인신상충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무진시를 보죠. 무진시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뭐 신진반합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 천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이게 임진시라든가 천간에 개수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신진반합에서 수로 약간 화하는 것으로 놓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수로 화하는 것으로 놓고 볼 수 없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신금 진토 별도로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가 또 더 가중되죠. 제다신약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 해중의 임수, 뭐 신중의 임수, 수가 다 있긴 하더라도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땅속 깊이 있는
물을 퍼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진 않겠고요. 이와 같은 뭐 재성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지에 있는 신금 자체도 어떻게 돼요? 일간을 약간 극해하려고 하는 제살태왕되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좀 여건으로 놓고 봤을 때,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은 입지는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호시를 한번 보죠. 경호시. 경호시가 되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간목의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서 비교급제로서 방신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뭐 인시 봤더니 인신충돼서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뭐 화라고 하는 것은 뭐 어차피 토를 생주해주고, 또 무토가 오화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양인,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니까 토는 더 왕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물론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경금을 써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어떤 용도는 있을지언정,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제살태왕이잖아요. 제살태왕. 제살태왕한 이런 제살태왕이 아니죠. 이것도 구분해야죠. 제살태왕과 제살태과가 좀 다르죠.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과 살이 너무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살태왕이 되는 것이고요. 제살태과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있는데 화가 너무 왕해서 칠살을 제하는 것이 너무 극심하다라고 놓고 보는 것이 제살태과조에서, 여기는 제살태과는 되지 않고 제살태왕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부득이 어떻게 됩니까? 해중임수, 뭐 수로서 목을 생주해주는 것으로밖에 용신 쓸 것이 없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수를 한번 보죠. 임신시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금을 얻었고, 수로서 간목 자체를 이렇게 생조해주는 것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간목진을 설명을 드렸을 때, 자,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금을 얻고, 그 다음에 임수가 있어서 둘을 통관하게 되면 그냥 경금도 용도가 생기고 인성도 용도가 생긴다라고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거를 그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 생시가 되겠죠. 임신시. 그래서 뭐 칠살, 물론 신금, 경금이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지에 이렇게 신금 두 개가 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신중에 있는 경험 용도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투출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신시가 됐을 때 한 가지 견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임수가 천간에 투출을 했는데 신금은 어떻게 돼? 임수 입장에서 장생에 해당이 되죠. 이것도 장생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해수까지 임수가 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가 왕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수가 태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그냥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인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수를 제해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걸 그냥 칠살과 인성이 있으니까 살인상생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두 번째 견으로서 이건 수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왕하다, 이렇게 놓고 봐가지고 무토로서 수를 좀 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용제파인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가 한번 더 생각해 심사숙고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큰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봐야 되는 것이 항상 대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운을. 그죠? 대운이 어떻게 바뀌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사주를 볼 때는 사주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항상 대운을 겸해서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이제 사주 원국 분석하는 것이 사주를 공부할 때 한 50% 정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을 분석하는 것이 나머지 한 40%, 50%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 원국을 분석하는 게 4, 50%, 그 다음에 대운 분석, 세운 분석이 한 3, 40%, 나머지 10%는 뭐 이것저것 이제 껴다 맞출 수도 있지만, 그죠?
그죠? 뭐 그것이 신살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래서 활용할 수가 있지만 원국 분석과 대세운을 어떻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느냐가 사주를 보는데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사주 원국 분석하는데 거의 뭐 다 치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대운 분석까지 하게 되면은 그렇죠,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데 이제 뭐 실제 사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그 사주에 대해, 그 사주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아팠다,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런 사주는 실전 사주 분석이라고 해서 사주 명식을 한번 분석하고 대운과 세운을 비교 분석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쪽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의 진 강의에서는 항상 원국에만 좀 많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이제 앞으로 실전 사주 분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지금 들었던 강의들이 다 그때 봤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대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만 실전 사주 분석에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뭐 중복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강의를 할 때 그 들으시면 그래도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나머지 생시 보지 않은 생시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